19번을 활용을 해서 반드시 뭔가를 하나 정리해 놔야 돼요. 이 문제 자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통에서 한 가지를 꼭 정리해야 된다. 말 문제 쪽에서도 이걸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3번 정도 더 나왔었어요. 일단 문제를 풀고 뭘 정리해야 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만기 t년짜리 무위험 무위표체 수익률을 뜻하는 현물이자율 RT 이렇게 돼 있네. 수식을 줬네. 예로서 K가 0.0이면 이게 0.0이면 그럼 1년은 9%, 2년 11% 이렇게 되겠죠. 단 K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0.02부터 0.02 사이에 있고 K가 0은 아니다 이렇게 되네요. 다음 주장 중 맞는 것 모두 골라라. 현재로부터 1년 시점과 2년 시점 연결하는 선도이자율 F1, 2. 그 다음에 시장에는 만기 1년, 만기 2년 무위험 무위표체만 존재하고 이 채권들을 각기 하나씩 포함하는 포트폴리오를 C라고 명명한다. 포트폴리오 C를 이 문제 풀면서는 뭘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냐면 여기에 만기 2년짜리 2표체적 성격을 지닌다. 왜냐면 무위표체들 1년짜리 2년짜리 섞으면 어떻게 돼요? 1년 후에도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2년 후에도 현금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만기 2년짜리 2표체 투자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런 것들은 지난 시간에 1년 2년 무위표체 잘 섞으면 2년짜리 2표체 복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다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만기 2년짜리 2표체적 의미를 지니는구나 이렇게 일단 해석해야 돼요. 그럼 이제 뭘 확인해야 되냐면 선도이자가 R1, R2 R1은 1년 현물이자 R2 2년 현물이자 걔와 어떤 관계인지 또 마찬가지네요. 이번엔 포트폴리오 C의 만기 수익률 걔와 선도이자 관계네요. 그럼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얘는 뭘로 이해해야 되냐면 이 표체의 만기 수익률이야 만기 2년짜리 이 표체의 만기 수익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뭘 정리하셔야 된다. 1년 현물이자 2년 현물이자 1년 2년 사이 선도이자 만기 2년 이 표체 만기 수익률 요 4개 값들 간의 크기 관계 다시 얘기할까요? 1년 현물이자 2년 현물이자 1년 2년 사이 선도이자 만기 2년 이 표체 만기 수익률 요 4개의 값은 그 크기가 일정 관계를 지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정리하셔야 된다. 노트 놈들 노트에 129페이지에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요 4개 값이 배열되는 순서야. 요건 픽스야. 이건 항상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1년 현물이자, 두 번째 2년짜리 2표체 만기 수익률, 세 번째 2년 현물이자, 그 다음 맨 우측 선도이자. 이 순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만 어떤 애가 더 크냐 작으냐 이 부동의 방향 요거는 수익률 곡선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할수록 큰 경우가 있고 왼쪽으로 할수록 큰 경우가 있고 모든 값이 다 동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뭐에 따라서 수익률 곡선 형태에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기억합시다. 2개 현물이자 사이에 항상 이 표체 만기 수익률이 또 이게 돼 있어요. 인싸다. 선도이자는 항상 맨 끝에 있어요. 뭐예요? 아싸예요. 2년짜리 2표체 만기 수익률이 현물이자 딱 사이에 인싸. 선도이자는 아웃사이더야. 요게 인싸인 거는 17번에서 공부한 거예요. 현물이었어 채권 가지고 하면 각각 할인하지. 만기 수익률 쓰면 2개 일괄 할인하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된다. 이 만기 수익률은 당연히 2개 현물 이자들 사이의 값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싸가 되는 거예요. 선도이자는 맨 우측인데 그럼 이제 상황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수익률선은 물론 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3가지를 기본으로 하죠. 우상향, 우하향, 그 다음에 수평 이렇게 3가지를 얘기하죠. 우하향, 수평. 수익률선은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냐면 현물 이자들의 크기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1년 현물이자하고 2년 현물이자 간 크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률선은 뭘 표시한 거야? 만기별 현물 이자 움직임을 표시한 거야. X축을 만기로 Y축 현물 이자율로 해서 그려놓은 거야. 그럼 걔가 우상향한다는 얘기는 뭐야? 만기 길수록 현물 이자가 점점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년짜리보다 2년짜리가 더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현물 이자 통해서 이 부동호 방향이 결정나면 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1년 현물이다 2년 현물이다 크다 그러면
우측으로 갈수록 값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익률이 우하향이라는 얘기는 만기 길어질수록 채권 수익률이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년짜리보다 2년짜리가 어때? 작다는 얘기죠. 그럼 방향 결정 난 거예요. 그럼 이 값들은 우측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져요. 다시 얘기하지만 순서는 고정이에요. 단지 방향만 바뀌는 거다. 우상향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고 우하향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진다. 만약 수익률이 수평이야. 그러면 1년, 2년 현물 이자 같잖아. 모든 건 다 같아져요. 이렇게 정리하시는데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수익률은 우상향이다. 예를 들면 1년 현물이자가 10%야. 우상향하려면 2년 현물이자는 어때야 돼? 1년 현물이자보다 높아야 되죠? 근데 얘가 한 12%야. 그러면 이 표체 2년짜리 만기 수익률은 당연히 이 사이에 있어야 되죠. 1년 후 거 10% 할인하고 2년 후 거 12% 할인하는 거 계약 어때야 돼? 일괄 하나 할인율 썼을 때 결과가 같아야 돼. 이건 무조건 사이잖아. 이건 됐죠. 그거는 우하향하는 경우 예를 들면 얘가 10%야. 얘가 8%야.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각각 할인해서 나오는 거와 일괄 할인한 값이 똑같이 나오려면 우상향이든 우하향이든 얘는 무조건 중간의 값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중간 값이니까 우상향의 경우는 순수가 이렇게 되고 우하향은 순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수평은 뭔가요? 만기가 증가해도 수익률은 계속 일정하다 이거야. 1년 10%, 2년 10%야. 그럼 이미 둘 다 같은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는 거니까 얘도 얼마 돼요? 당연히 10% 돼야 되죠. 다 같아야 되는 거야. 선도이자는 왜 아웃사이더냐? 1년 이자 10%죠. 얘가 얘기하는 건 뭐야? 2년 평균 12%죠. 그러면 처음 1년 이자하고 2년차 선도이자 요 평균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요 두 개의 평균이 얘가 나와야 돼요. 대충 14% 돼야 되죠? 10%와 14% 돼야 평균 연 12% 되잖아. 그러니까 어때? 우상향하면 평균 내에서 얘가 나오기 위해서는 선도가 가장 클 수밖에 없어요. 우하향 처음 10%야. 2년 평균 8%야. 그럼 얘 대충 얼마야? 대충 6%죠. 10%하고 6%의 평균이 8%잖아. 그래서 우하향이면 이 선도가 가장 작은 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맨 밑에 거 수평이다. 1년 10%죠. 2년 평균도 10%지. 그럼 2년차 나머지 하나도 당연히 얼마야 돼? 1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숫자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이건 반드시 정리해놓고 있어야 돼요. 자, 문제 보면서 그때부터 막 생각하면 이거 정리도 안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 맞출 확률도 매우 낮아. 이거 반드시 정리하세요. 물론 노트 있는 사람들은 노트 129페이지에 있는 거고 기본서 들었다면 아마 이런 숫자까지 써놨을 것 같아요. 얘가 정리됐다는 가정하에 문제 다시 갈게요. 이게 정리가 돼 있어도 요 문제 푸는 건 쉽지가 않아.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수익률 결정 구조, 현물이자 결정 구조 수식으로 줬죠. 여기에 K라는 애가 있죠. 걔에 대해서 영역 정의를 했어요. 마이너스 0.02부터 0.02까지다. 대신 빵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가 뭘 결정하는 거냐면 수익률 곡선 형태를 정하는 거예요. 왜? 첫 번째 K가 플러스면 어떻게 돼? 기간 길어질수록 이절은 점점 커지는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이 K 값이 플러스면 그럼 우상향이라는 얘기야. 빵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간과 상관없이 항상 7%지. 빵이면 수평이라는 얘기야. 마이너스면 어떻게 돼? 기간 길어질수록 점점 내려가죠. 마이너스면 우하향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빵은 아니죠. 요건 아니래. 그 다음에 가능한 범위가 마이너스 0.02부터 플러스 0.0이래. 얘도 가능하고 얘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좀 수익률선에 대해서 수평은 아니고 우상일 수도 있고 우하일 수도 있다. 요렇게 상황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해야 돼요. 좀 전에 정리한 거 가지고 해석해 볼까요? 선도이자가 R1, R2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다. 이건 택도 없는 얘기죠? 선도 뭐야? 아싸야. 맨 우측에 있어. 맨 우측에 있으니까 우상향이면 가장 큰 값을 지니고 우하향이면 가장 작은 값을 지니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사이에 절대 올 수 없다. 얘들보다 가장 크거나 가장 작다. 둘 중에 하나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선도이자 F1,2가 항상 R1, R2 최대값보다 크다. 항상 요것 때문에 틀렸어요? 클 수 있다고 하면 맞죠. 우상향이면 가장 크잖아. 그럼 맞잖아. 근데
꼭 우상이 아니고 우하일 수도 있고, 우하면 반대로 어떻게 돼? 가장 작을 수도 있잖아요. 항상 그러냐? 그렇잖아요. 가장 크든지 가장 작든지. C문장, 포트폴리오 C의 만기 수익률 선두이절 F1보다 작을 수 있다. D문장 같이 볼까요? 선두이절 F1보다 클 수 있다. 이건 그럴 수 있냐 이거지. 그럴 수 있냐. 둘 다 가능하죠? 우상향이면 어떻게 돼 있어? 우상향이면 우측으로 갈수록 크잖아. 미표체 만기 수익률 걔가 작고 선두이자가 더 크겠죠. 우상향이면 이렇게 되겠네. 반대로 우하향이면 어떻게 돼? 우하향이면 갈수록 점점 작아지니까 선두이자가 가장 작잖아요. 그럼 미표체 만기 수익률이 선두이자보다 클 수 있겠지. 그래서 자, 우상향이면 자 이렇게 되고, 우하향이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건 가능할 수 있냐는 얘기잖아요. 예, 가능하다. 그래서 C하고 D가 맞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죠.